네,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가 막히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이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많이 넘어와 계신데요. 지식산업센터 관련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와, 지식산업센터 진짜 좋다. 진작 알았더라면 나는 너무 늦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시장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급변하다 보니까 어쨌든 먼저 투자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성공한 투자로 보여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한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꼽는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을 꼽자면 먼저 주택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중과도 해당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대출이 70%에서 80%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을 상대로 임대를 놓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이 되겠는데요. 그럼 장점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점도 있고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에 어떤 지역 혹은 어떤 현장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순히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관심 있고 투자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지역에 대한 부분, 지식산업센터 현장에 대한 부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투자 초보자 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볼 때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의 제목은 지식산업센터 이런 곳은 피해야 라는 제목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피해야 될 것들 4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가와 기숙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회사,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 업무용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일제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영업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럼 평일은 어떠냐? 오전에는 이제 출근해서 일하기 바쁘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야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밥을 먹으러 다니건 어쨌든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본인 제자리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럼 저녁 시간은 어떠냐? 퇴근하면 사람들이 훅 밀려 나와서 다 집에 가죠. 야근과 같이 일이 있거나 회사에 중요한 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처에서 뭘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다 쭉 빠져나갑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낮 시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아무리 입주가 잘 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1층 상가들은 다 안 차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음은 기숙사가 되겠는데요. 기숙사도 보면은 이제 건물이 규모가 크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들은 굉장히 임대가 빨리 맞춰집니다.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가져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보일 수 있겠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일반 원룸 오피스텔과는 다릅니다. 일단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호실로 업무 지원 호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한 기업의 편의성을 위해 마련된 호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죠. 근데 실상은 입주 기업이 분양을 받기보다는 일반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거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내에 근무하는 이제 종사자분들이 사용하기보다는 일반 원룸 오피스텔 찾던 분들이 그보다 조금 더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택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는 이제 임차인의 전입신고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주택수와 관련된 이슈가 또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전입신고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계약서를 쓴다 한들 임차인한테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그 주택수와 관련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라는 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서도 나는 괜찮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문제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 이제 처음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상가나 기숙사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의해야 될 곳은 공실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제 기존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빠른 시간 내에 검증할 수가 있다, 분석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죠. 직접 임장을 가서 입주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입주한 지 6개월, 8개월 이내인 곳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 이상 된 곳들이 이제 공실로 남아 있다, 공실률이 높다 라고 한다면 왜 공실률이 높은지, 왜 저기 공실로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입주가 늦어지는 곳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임대가가 너무 높게 형성돼 있어서 기업이 입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여기 입주할 만한 기업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이제 설계 문제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직접 이제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에 방문해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실이 많은 지역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잦은 홍보 전화가 오는 곳들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시장, 최근 2년째 불장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혹은 시작하기도 전에 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라고 판단되는 곳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전화해서 여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기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돈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고, 여기서 바로 한다 그러면 오케이, 여기 안 한다 그러면 또 다음 사람, 여기 오케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전화해서 여기를 당장 하셔라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계속 전화해서 빨리 하라 재촉하는 곳들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분양한 지 한참 지난 지식산업센터도 피해야 될 곳이 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분양을 진행하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싶은 현장들은 정말 쫙 몰려와서 쫙 끝내고 쓸어버리고 가버리죠.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이 이제 불장의 흐름으로 이어진 것도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진입한 요인도 큰 몫을 차지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분양한 지 몇 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곳들은 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양 기간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호실들은 왜 남아있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 좋은 현장인데 이제 설계상의 문제로 분양이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변이 다 제조기업이 포진되어 있는데 제조용 호실은 시작하자마자 끝났고 섹션 오피스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곳들 중에 하나는 이제 시행사 보유분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나오는 호실들이 있습니다. 시행사 보유분, 정말 좋은 호실을 시행사가 꼭꼭 감춰뒀다가 정말 이 시점에, 내가 찾는 이 시점에 갑자기 저 호실이 튀어나왔다, 나한테 천운이 온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행사 보유분이라는 이름으로 풀리는 대부분의 호실들은 아직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분양이 안 된 거니까 시행사 보유분 맞는 말이죠.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호실이 아니라 계속 남아 있었던 호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든 호실이 다 이렇진 않습니다. 정말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푸는 호실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건 A급 입지의 경우 좀 더 나은 조건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분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지식산업센터 초보자분들이 피해야 할 곳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살펴봐야 될 것들 정말 많은데요. 일단 이건 기초적인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투자 앞두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